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유튜버 돈하우스의 불인입니다. 고인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풍수에 대해서 저희가 정말 많은 내용을 영상으로 찍었는데 우리 집에만 있는 그런 풍수가 아닌 우리 집 바깥에 있는 그런 건물들이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어떤 모양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질 않아서 우리 집이 아닌 우리 집의 바깥에 있는 풍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변 또는 환경, 그 보이는 우리 집 안에서 창밖으로 보이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집 바깥에 나와가지고 주변을 막 이렇게 저리 이리저리 둘러봐가지고 찾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요. 우리 집 안에서. 왜냐면 요즘은 다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빌라 맨션들 다 층수가 다르기 때문에 어느 층에 해당하냐에 따라 갖고 보이고 안 보이고가 또 구분돼요. 우리 집 창 밖으로 보이는 것들은 우리 집에 영향을 줘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는 피해야 할, 조심해야 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편에서는 다음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모형물이라든지 또는 이제 지붕이라든지 옆 건물의 각도상, 모서리 부분. 만약에 우리 집 앞에 다른 동에 아파트가 있어요. 우리 아파트 바로 앞에 다른 동. 근데 그 아파트의 모양이 우리 집 창으로 봤을 때 다이아몬드 모양의 그 모서리가 우리 집 창문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다. 우리 집한테는 중앙 건축물입니다. 그 건물은. 그리고 약간 예술적인 건축물 있잖아요. 그런 건축물들은 모양을 좀 특이하게 하기 위해서 지붕이나 처마 같은 거를 끝이 뾰족하게, 타도 모양의 처마 같은 경우에는 다 끝이 뾰족뾰족 다 튀어나왔어요. 마치 톱날처럼. 그런 지붕이나 처마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건축물이 우리 집 창에서 밖을 바라봤을 때 잘 보인다. 그리고 그 날카로운 부분이 우리 집을 향해 있다. 정말 안 좋습니다. 안 좋다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건강이라든지 또는 우리 가족 간의 화합이라든지 또 내가 하는 일에 걸림돌, 장애물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자녀분의 대인관계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런 흉물들이 있을 경우에는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피하시는 게 좋고 피할 수 없을 때는 또 그걸 막을 수 있는 방책이 있습니다. 그건 마지막에 알려드리기로 하고 그리고 그와 동일한 의미에서 전봇대 그리고 전신주 중에서 깔끔하게 한 줄만 딱 되어 있는 전신주는 크게 안 좋진 않지만 두꺼운 전신주가 여러 개가 뭉쳐있고 막 그게 막 1층, 2층, 3층, 층층이 이렇게 막 지나가서 하늘을 가리고 시커먼 느낌까지 줄게 만드는 그런 전봇대와 전신주도 굉장히 안 좋은 흉물스러운 그런 시설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 창밖을 봤을 때 그게 보인다.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안 좋은 효과가 더 배가 됩니다. 그리고 날카로운 모양의 이제 상징물들, 예를 들면 교회 십자가입니다. 교회 십자가 무조건 안 좋다는 게 아니라 교회 십자가도 중에서도 이제 날카로운 소재가 쇠로 됐는데 얇게 돼 있어갖고 누가 봐도 이제 날카롭고 크고 무거워 보이고 흉기로 쓸 수 있을 정도의 상징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것들 같은 상징물이 보인다. 그것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어컨 실외기가 한 개 정도는 괜찮은데 5개 이상 모여있는 상가 옥상이 내려다 보이고 벽에 막 큰 에어컨 실외기가 4개가 같이 이렇게 바둑판 모양으로 이렇게 붙여져 있는 게 우리 집 창문으로 바로 보인다. 이것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시각적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흉물스럽지 않잖아요. 에어컨 실외기는 우리 눈에 많이 익숙한 물체이기도 하고 익숙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흉물스럽지 않지만 거기서 내뿜는 기운은 굉장히 안 좋은 기운입니다. 가까이에서 우리 집 창문으로 보이는 거는 안 좋습니다. 하나의 카탈로그로 묶어가지고 이제 흉물스러운 상징물과 날카로운 건축물이라든지 그냥 일반적인 건축물이더라도 모서리 부분이 우리 집을 향한다던가 그런 부분에 있는 건축물이나 상징물은 안 좋은 거고요. 두 번째로 큰 강, 한강 같은 거 있죠. 한강처럼 진짜 폭이 넓은 강, 유속이 굉장히 빠른 물줄기, 일반 가정집에서는 안 좋은 풍수입니다. 우리가 한강뷰 보이는 곳에 사시는 분들 말고는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많아요. 왜 그럴까요? 고속도로 때문입니다. 큰 물줄기와 유속이 빠른 물줄기를 현대 사회에서는 도로도 동일하게 봅니다. 폭이 큰 강은 왕복 6차선 이상 되는 도로이죠. 그런 도로는 굉장히 큰 강으로 봅니다. 그런 큰 강 길가에 있는 가정집은 풍파가 많습니다. 고속도로가 물론 톨게이트 근처에 가면 굉장히 차선이 넓어져가지고 폭이 넓어지지만 일반 달리는 도로는 왕복 4차선이나 많아야 6차선 정도잖아요. 그 정도 폭이면 상관은 없지만 고속도로다 보니까 제한속도가 100km예요. 유속이 빠른 물길이 됩니다. 그래서 근처에 고속도로가 보이거나 왕복 10차선 이상, 6차선 이상 되는 큰 도로가 보이는 집 같은 경우에는 안 좋습니다. 상가는 좋습니다. 상가는 크게 상관없거나 오히려 좋습니다. 유속만 어느 정도 적절하게 유지된다면 오히려 좋습니다.
한강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이유는 한강은 그 폭이 굉장히 크지만 평수가 작은 일반 가정집들한테는 안 좋을 수 있지만 평수가 큰 그런 집들한테는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고 특히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큰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좋습니다. 왜냐하면 한강은 유속이 그렇게 빠르지 않은 물입니다. 넓긴 하지만 유속만 안 빠르다면 크게 큰 해가 없습니다. 근데 넓든 좁든 상관없이 유속이 빠른 건 모든 사람들한테 해를 끼칩니다. 사람은 물 밑에서 살면 안 됩니다. 고속도로, 고가도로라고 하죠. 땅 위에 놓인 도로 있잖아요. 그 밑에 사는 사람은 정말 최악입니다. 그래서 고가도로 밑에 있는 가정집 또는 지하철은 지하로만 다니잖아요. 지상으로 나오는 지하철도 있습니다. 그런 지하철이 지나가는 밑에 사는 가정집. 웬만하면 이건 피하십시오. 저는 아무리 새 집이고 신축이고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게 나오고 저한테 이득이 많이 될 것 같더라도 제가 들어가서 살 집은 그 집을 쳐다도 안 봅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럼 저는 그 다음부터 그 집에 대해서는 정보를 일체 알아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보를 알면 알수록 제 자신한테 설득당할 수도 있거든요. 설득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집을 보지도 않습니다. 저는. 이런 두 가지 조건은 반드시 피해야 됩니다. 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 2탄에 네. 또 두 가지가 더 있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 2탄을 하고 난 뒤에 네. 방안책, 그러니까 해결책이라 하죠. 네. 해결책도 함께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 투나우스를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여러분, 네.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부자 되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는 더욱더 유익한 내용과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